칭찬은 아이들이 좋은 행동을 계속하도록 동기 유발시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그 행동이 되게 좋고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서도 좋게 지각하게 되면서 자존감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은 아이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이들 연구에 따르면 도전거리를 찾고 높은 수준의 성취 동기를 보이는 아이들에게서는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때때로 일어나는 실패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은 부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도전을 피하고 성취 동기가 낮은 아이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인정이 느리거나 혹은 무미건조하게 칭찬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처벌하는 부모들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칭찬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칭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상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에이 또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성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칭찬을 과도하게 많이 받게 되면 내적 동기나 흥미가 감소하고요. 자율성이 저해되기도 해요. 특히 어떤 종류의 칭찬은 아이들이 자기 확신을 잘 못하게 만들고요. 성취를 억제하게 하고요. 또 내적 통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외적 통제, 다른 사람의 지시나 칭찬에 더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칭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또 너무 많이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잘난 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결코 건강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 칭찬이고 또 어떤 것들이 비효과적인 칭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효과적인 칭찬들을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먼저 내용이나 톤에 대해 생각 없이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잘했으면 와 멋지구나 이게 아니라 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되게 무미건조한 칭찬 있잖아요. 또 가성이나 무표정한 톤으로 칭찬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이겠고요. 항상 똑같이 칭찬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판에 박힌 칭찬도 아이들에게 아니 저 사람이 의례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할 거예요. 또 칭찬이 아이의 작업을 방해하는 거. 너무 막 칭찬해줘서 독려하려는 것이 오히려 아이가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비효과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효과적인 칭찬은 뭘까요? 좀 생각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또 너무 과장되거나 무미건조한 톤이 아닌 자연스러운 목소리 톤으로 칭찬할 때 아이들도 보다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또 아동과 그 상황에 맞도록 개별화해서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라 잘 관찰해서 그 상황에 맞는 칭찬을 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아이들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또 방해하지 않고 칭찬하는 거. 아이가 집중할 때는 칭찬하고 싶어도 조금 참으셔야 해요. 그때 어머어머 막 이러면 오히려 방해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비효과적인 칭찬. 평가하는 거. 애가 그림 그렸으면 잘 그렸구나. 잘 그렸고의 반대는 뭐예요? 못 그렸구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매번 이거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거에 비해서 효과적인 칭찬은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폭넓게 칭찬하는 거. 가령 잘했어 라고 하는 거는 비효과적인 칭찬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잘했어 대신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구나. 혹은 뭘 그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구나. 이런 거가 되겠죠.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비효과적인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낮게 깔아 놓고서 상대를 낮추고 나를 높이는 칭찬은 되게 나쁜 거거든요. 가령 와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재미있게 글을 썼구나. 이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아이의 발전을 과거의 수행과 비교하는 거예요. 와 이번에는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2개나 적었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의 행위에 대해서 외적 보상과 연결하는 거. 가령 책 3권 읽었네. 자, 그럼 저기서 스티커 1개 갖고 가. 이거 비효과적인 칭찬이에요. 뭐냐, 그거 이렇게 받으려고 뭐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것보다는 아이의 행위를 즐거움, 만족감과 연결시키는 게 효과적인 칭찬이죠. 책을 3권 읽었구나. 야, 그렇게 많이 읽어서인지 너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 칭찬이고요. 또 아이가 한 성공을 운이나 과제가 쉬워서 너가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 비효과적인 거죠. 아, 저건 운 좋게 잡은 거야. 이것보다는 아이의 성공을 아이의 노력과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와, 네가 아주 빨리 달려가서 공을 잡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효과적인 칭찬은 다음에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모든 아이들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칭찬을 할 때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소집단 아이나 개별 아이에게 칭찬할 때 가장 그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칭찬은 부정적인 비교도 없고요.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낮추지도 않는 칭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효과적으로 칭찬하는 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는 반영을 합니다. 그림 그리는 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잘 그렸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와,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네. 혹은 아이가 블럭을 만들 때 잘 만들었네 이런 의례적인 칭찬 말고 와, 터널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구나 와 같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니까 판단하지 않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고요. 또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아주 멋지지 않더라도 아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합시다. 아이가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갔다면은 잘 올라갔네? 이거 아니죠? 연습을 많이 하더니 떨어지지 않고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혹은 퍼즐을 맞출 때 퍼즐 맞추는 속도가 전에 비해 빨라졌는걸?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과 지금, 아이들이 노력하고 혹은 성장하면서 분명히 더 발전되고 향상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노력하고 성장하면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이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아이가 친구가 있었을 때 혼자 이렇게 끼고 싶었지만 좀 끼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 하면서 놀았어요. 이거 정말 좋은 행동이잖아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와, 명희가 너희랑 함께 놀이하고 싶어 하는 거를 알았구나. 너가 초대해줘서 명희도 함께 놀 수 있어서 명희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친사회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직하게 칭찬하고요. 아이에게 진심 어린 피드백을 해줍시다. 아직 글 읽기가 서툰 아이에게 책 잘 읽는다. 이거 약간 과장돼, 좀 뻥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와, 새로운 단어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와, 혼자서 한 페이지를 다 읽었네 라고 말해주는 게 정직한 칭찬이고요. 이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의 칭찬을 아이들은 정말 진실된 거라고 느끼게 됩니다.